권 씨 두 사람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만약 대권이나 당권이라면 당권을 염두에 두고 뛸 만한 사람이 이를테면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인데, 나경원 씨는 최근의 행보가 그냥 극우 인사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예. 오늘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와, 저분이 정치인인데 판사 출신은 맞는지 법조인은 맞는지 지금 국힘의 내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와, 나오네요. 예.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한 불법 감금. 와, 윤 즉각 석방해야. 원래 나경원 아니, 의원이 이제 저런 말을 쓰는 그리고 정도의 사람은 자기 아니라고. 남편도 원래 안 그랬어요. 판사고 예. 그럼 합리적이었죠. 이번에 법원장으로 발령도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윤상현은 뭐 대전에 가서 발언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뭐야? 이게 정광훈이 필요 없겠더라고 이제는. 아니 그리고 한동훈 비상계엄 원인 제공론 이런 것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 네. 원래 평상시에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극단적인 반응과 극단적인 발언을 해요. 게다가 헌법재판소 같은 기관에 외국인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걸 보고 노희범 그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변호사님 네. 얘기는 아니 원래 못한다. 그러니까요. 원래 아니 못하는데 공무단위권은 국민만 가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지금 네. 판사 출신 맞냐? 당신이 이런 것도 왜 모르고 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할 정도로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좀 되는 아니 거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은 사람이 김문수 씨일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왜 높냐 하면 극단적이니까 이 양반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과 연대해서 똘똘 뭉쳐서 대권 주자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나경원 씨 입장에서도 똘똘 뭉쳐서 당권을 먹으려면 아주 자극적인 메시지를 이런 상황에서 자꾸 날려줘야 내가 조명받는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저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물론 망하는 보는데요. 길이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재편을 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국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되는 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극우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해서 우쪽으로 극우 라인에 가서 어떻게 중도를 잡을 수 있냐, 중도를 아예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명태균이 갑자기 나와서 공격 모드로 가니까 대선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력을 어떻게 결집시킬까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 정당론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서 국힘이 거의 오합 지졸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새끼 사기꾼이야. 저 왜 저런 말을 해? 뭐 저 아니, 원래 저 거짓말쟁이야.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 아니야? 뭐 이런 현수막.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막 자, 그랬죠. 그렇게 이제 가면서 이슈를 완전히 선점하면서 중도지대로 민주당이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네, 예. 잘했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저 중도를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가 이 게임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이것이 논쟁적으로 가는데 민주당 내에도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을 시작하고 이쪽은 더 극단적인 우측으로 몰면서 공간을 확보하니까 중도에서 안심이 된다. 아, 저 종북좌파, 주사파, 빨갱이 아니네? 라는 것이 명쾌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 더욱더 국힘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경원은 지금은 극단적으로 소수 세력이지만 강력하게 결집해 있는 이들과 손을 잡고 미래 정치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지만 당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저게 오히려 본인에게 되게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것 같은 그 극단적인 세력들의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저렇게 행동하겠지만 사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 동의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 지금 겉으로 소리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다 내지는 그게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준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은 나중을 생각해야 되고 또 대선도 치러야 되고 결국은
윤석열은 떠나더라도 국민의힘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판단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근데 더 그게 이제 명확한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여론조사 뭐 공정인가 뭐 거기에서 펜앤드 마이크라고 하는 그거는 회사가 뭐, 네, 믿고 걸릴 수 있는 여론조사죠. 예, 그 회사가 뭐 의뢰해가지고 공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걸 파이낸셜 뉴스가 또 엄청나게 크게 얘기했더라고요. 해봤더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뭐 육박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갤럽에서 나온 이걸 보더라도 중도 민심이 이미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계속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저런 식으로 한쪽 끝으로 가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저는 저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당권을 잡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 해가지고 당권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되겠는가?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온다고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맞는데 우리 정치 현실이 좀 서글프기도 한 게 그 나경원 의원 하면 이렇게 빠루라는 그 연장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환영해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1년이면 뭐 잊어버린다. 그런 게 어떤 이 사람들의 경거망동이나 또는 준동의 근거가 아닌가 해서 서글프기도 해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감각적으로는 동물적 수준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촉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가 결집하고 있고 이들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국힘에서도 합리적 그룹이나 또는 중도 성향의 그 정당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빠져나간다는 이 느낌은 결국 윤석열의 탄핵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힘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를 불어넣기에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나 똘똘 뭉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고 용기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구도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자 이재명은 중도 확장으로 보수 정당론을 외쳐도 좌측에 있는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버들도 대체로 보면 지금 지상파 종편이나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고 진보 쪽의 유튜버들은 대체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으로 수렴되는 구조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MBC 100분 토론이나 중도 확장론을 보면서 아 이재명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다 교통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절반의 보수 지형의 구도가 있다고 봤을 때 보수 쪽에는 지금 극우가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끼리도 분열하고 광화문파, 여의도파가 나뉘어져 있죠. 정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도 조갑재 대기자나 그리고 김진 논설위원 아시죠?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 이분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규재 한국경제논설위원은 정규재 TV 정규재 대표도 그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국힘이나 극우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박수를 치는 소위 말하는 언론인 출신들은 거의 찾기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극우 유튜브들만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꼴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완전히 외로 바보짓이에요. 늑대가 되는 거죠. 제2의 민경. 또 하나 더. 네. 이제 보수 언론이 영향력이 매우 줄었지만 조중동이 색깔이 다르고 문화일보가 색깔이 다르고 자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이쪽은 보수 진영은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어떤 그러면은 요소로 봉합이 될 수 있냐? 근데 봉합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없는데 이 두 분 우리는 뭐 그 걱정이 아니라 이제 평론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건데 진짜로 걱정하는 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토요일인데 예. 토요일자 일면이 어제 갤럽 여론조사였어요. 니들이 한쪽으로 가니까 중도 잃어버리고 폭삭 망하지 않았냐?